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예산의 원칙부터 시작해서요. 예산의 편성 심의 부분까지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제가 금요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 12문제니까요. 총 4문제씩 3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원래 토요일 보강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 보강이 없어서 저희 금요 테스트의 문제를 좀 길게 보는 거고요. 다음 주는 보강 일정에 맞추어서 복습 테스트 일주일 조금 넘게 진행을 해서 종강을 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주차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개 문제 중에 4번까지의 문제를 볼 거고요. 1번 문제는 예산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원칙은 한계성의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이죠. 이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는 예비비나 계속비가 아니라 통, 목수, 특기, 목적세, 수입대체 경비, 그다음 특별하게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와 계속비에 대한 내용은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1번 맥스고요. 예비비나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한계성의 원칙에는 실제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 부분을 아예 한계성에 맞추어서 문장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일성, 목수, 특기 이렇게 해서 통일성의 내용에 맞춰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입니다.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 두 개 모두의 예외적인 잔치가 바로 특기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맞는 선지고요.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당연히 총계주의가 아니라 요계 한정성 또는 한계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산의 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 요거는 명료성의 원칙, 그죠? 자, 이 지금 보시는 예산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특히 고전적 원칙에 대한 내용은 예외와 내용에 대한 것까지 다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분류의 방식, 예산을 제가 기능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조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했고, 품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했고, 경제적 성질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방법처럼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통해서 분류할 수도 있죠. 다 예산을 분류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기능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정부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합니다. 행정 수반의 사업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죠. 어쨌든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러프하게 분류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정부가 어떠한 목적으로 돈을 쓰느냐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 X죠. 자, 2번입니다. 조직별 분류는 부처 예산을 파악할 수 있죠. 부처별 돈을 얼마나 쓰는지. 하지만 이 부처가 어떤 목적 때문에 제출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프로그램별로 편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이거 틀렸고요. 3번입니다. 품목별 분류는 사업의 지출 성과, 결과에 대한 측정은 할 수가 없죠. 품목별 분류는 품목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품목이 어떤 사업을 위한 품목인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곤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입니다. 품목별 분류는 사업 집행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시겠지만 폭목별 분류를 써주는 이유는 통제를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연결될 수가 없을 거예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옳은 설명은 3번이에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올해 지방직에서도 출제가 되었었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위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예산이나 성과의 기본 단위로 삼는 제도가 바로 프로그램 예산 제도고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예산은 조직으로 먼저 분류를 하고 그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다음은 장, 관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이게 분야나 부문이니까 보통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측면이고요. 그다음 항, 세항. 여기가 프로그램 예산의 분류 항목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이 정도의 분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을 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8년부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예산 운영의 초점을 투입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두기 위해서 프로그램별로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맞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프로그램이나 단위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예산 체계에서는 항이나 세항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역시 맞는 선지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거 골라주라고 했으니까요. 정답되는 건 2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일단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 성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세입 예산 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해 그래서 일반 회계랑 별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분명히 포함되죠.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산을 보유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고자 할 때.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고요. 또 단일성의 원칙에도 예외가 되죠. 하지만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특별회계가 질적인 한정성을 위반한다거나 혹은 양적인 한정성을 위반한다거나 혹은 기간적인 한정성을 위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보시는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이게 X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내일은 8월의 마지막이죠. 오늘이 9월의 시작입니다. 9월 시작부터는 저희가 5번 문제부터 쭉 들어갈 거고요. 재무행정 파트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차근차근 저랑 같이 짚어보면서요. 9월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